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에 화원에서 식물을 구입할 때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식물을 잘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 가져와 가지고 괜히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면 얘네들이 몸살을 앓다가 결국은 떠나보내는 경우를 예전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웬만하면 식물을 구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가면 저렴한 가격에 예쁜 얼굴을 가진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 둘 구입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 겨울에 가격이 저렴하면서 예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이 많아가지고 하나 둘 구입하다 보니까 한 10개 정도는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구입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와서도 햇살이 좋은 화원에서 가져왔었던 그런 환경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간혹 화원과 다른 환경에 놓게 되면 얘네들이 과습 또는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잎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고 조기 상태가 좋지 않다가 결국은 문제가 돼 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경우를 아마 경험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요. 그리고 또 화원에서 분갈이를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갈이를 하지 말고 그대로 화분채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화원에서 가져왔을 때 이 식물은 얼마 주기로 물을 주었는지, 그리고 햇살은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혹 식물원 같은 경우 서비스 차원으로 이 흙을 분갈이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봄, 가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뿌리가 상처를 입게 되면 간혹 뿌리가 적응을 못하거나 냉해를 입어가지고 집에 가져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화분채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눈으로 보고 있다가 봄에 가져와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원 같은 데서 이 관리를 잘하는 화원 같은 경우는 흙도 관리를 잘합니다. 그러나 이 지저분하게 관리하는 화원들이 가끔 있는데 흙도 바닥에 놓고 그냥 관리도 안 된 상태에서 흙이 오염된 그런 흙들을 그대로 이 화분에 심어가지고 결국 집에 와가지고 뿌리가 썩거나 주기가 썩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뭐 그런 분들이 열에 하나 정도는 되겠지만 그 하나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흙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꼭 살피셔야 됩니다. 흙을 제대로 흙이 뭐 별거 있겠어 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오염된 흙 같은 경우는 서서히 화분 속에 있는 수분과 상토에서 나오는 각종 이런 이물질과 섞여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화분 속 환경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이 식물원을 갈 때는 주위에 흙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물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식물 상태가 얼굴이 깨끗한 그런 식물 위주로 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저렴한 가격에 얼굴 상태가 지저분한 그런 얼굴들이 있는데 간혹 사장님들이, 좋은 사장님들은 그런 말은 안 하는데 간혹 사장님들이 이거는 나중에 잎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크고 덩치도 크고 가격도 착하니까 구입해서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식물을 잘 아시는 분들은 와가지고 그런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식물을 처음 접하고 식물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하나 둘 호기심이 생기는 분들한테는 그런 지저분한 얼굴을 추천한 다육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정말 이 다육이의 잎 상태는, 이 식물 잎 상태는 꼭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이 깨끗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구입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깨끗한 얼굴들이 보이죠. 간혹 이 표면에 검게 그을린 자국들 아니면 중간중간에 잎이 말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 지금 호피 같은 경우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잎에 이런 검은 무늬처럼
회색 무늬처럼 이렇게 번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절대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런 잎들 같은 경우는 거의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다육이나 식물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깨끗한 얼굴을 가진 그런 식물 위주로 구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렇게 콜로라타처럼 잎이 깨끗한 얼굴들, 이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도 붉은색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는 좋은 그런 바닐라비스는 아닙니다. 이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이런 모습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위험한 상태가 있어서 살균제를 치면서 안정화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 안정화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간혹 별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잎에 변이가 오지 않는 그런 다육이 위주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잎에 변이가 오면 가격대가 더 높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양이 신기하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잎에 변이가 온다라는 거는 간혹 이렇게 좀 희귀적으로 이렇게 변이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깍지벌레나 뿌리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 한번 큰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겨우겨우 살아나서 치료 후 안정화가 된 그런 상태인데, 이 식물이나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한번 이 뿌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치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똑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건강한 얼굴, 건강한 뿌리를 가진 다육이를 구입해가지고 키우는 게 좋지, 아팠던 다육이 괜히 구입해가지고 또 그 시기가 오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얼굴, 잎에 변이가 오지 않은 그런 다육이 위주로 구입을 해가지고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화원에서 이 식물을 고르는 것도 다육이나 식물을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와 아무리 좋은 분갈이를 해준다 그래도 처음 구입 시 문제가 있는 그런 다육이를 구입한다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잎에 변이가 왔을 때는 그 주위를 잘 살피셔가지고 이 깍지벌레나 아니면 그런 이 줄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꼭 살피셔가지고 문제가 없는 그런 화분에 심어진 그런 식물들을 구입해서 키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풍성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크기는 작아도 건강한 줄기와 건강한 잎을 가진 그런 다육이를 구입하는 게 오히려 더 나중을 봤을 때는 더 오랫동안 키우면서 건강하게 예쁜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에 예쁜 다육이가 있다 그러면 꼭 화분째 가져와 가지고 봄에 분갈이를 해 주시고요. 아니면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흙 상태를 잘 살피셔 가지고 흙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분갈이를 하고 집에 와서는 화원에서 있었던 그런 환경을 맞춰주고 물은 바로 주지 마시고 대략 한 2주 정도 지나서 물을 준다 그러면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에 화원에서 이 식물들을 구입할 때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다육이 건강 상태를 좌우하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가지고 올 겨울에 예쁜 다육이나 식물 저렴하게 구입해가지고 오랫동안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